나 살다 살다 너같이 버릇없는 며느리 처음 봤다. 감히 시어미 모시고 있는데 친정에 도망을 가? 너 이 집 들어올 생각 죽어도 하지 마라. 친정에서 딱 하룻밤 숨 좀 돌리고 돌아온 제게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보일러 고장났다고 잠깐 신세지겠다더니 고작 몇 주 만에 남의 집 도어락을 제멋대로 바꿔버린 그 어이없는 뻔뻔함. 저는 현관문 앞에서 억울해하며 우는 대신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거기 못 들어가죠. 저는 곧장 단골 부동산으로 달려가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금매를 던져버렸죠.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그 집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 역겨운 사기극이 따리를 틀고 있었는데요. 제가 집을 비운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열한 20대를 지나 뒤늦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나 싶었던, 하지만 지금은 화려하고 당당한 싱글로 돌아온 35살 이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안식처에 거머리처럼 기생하려 했던 뻔뻔한 사람들을 제 손으로 시원하게 치워버린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인데요. 어릴 적 남부럽지 않게 풍족했던 저희 집은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거실 TV부터 제가 가장 아끼던 피아노까지 온통 빨간 딱지가 붙던 그 서늘한 날의 기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날 이후 제 20대에는 낭만이나 청춘이라는 단어 대신 야간 아르바이트와 주말 특근이라는 팍팍한 단어들만 가득 채워졌죠. 부모님과 저 우리 세 식구는 정말 잠자는 시간만 빼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피눈물로 그 거대한 빚더미를 하나씩 깎아나갔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덜덜 떨며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 잠을 청했고, 여름에는 에어컨 한 번 틀지 못하고 낡은 선풍기 한 대로 새 식구가 땀을 식히며 버텼죠.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마침내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던 날, 부모님은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어요. 당신들의 실패 때문에 하나뿐인 딸의 찬란한 청춘을 빚 갚는데 희생시킨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가슴을 치셨거든요. 부모님은 당신들의 전 재산과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한데 합쳐 제 단독 명의로 된 반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장 찍고 계약서를 받아들던 날 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피와 땀, 그리고 부모님의 애끓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눈물겨운 결정체였죠. 처음으로 온전한 내 공간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한창 빚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던 시절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제 허름한 옷차림과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교묘하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밥 한 번 먹자는 입에 바른 소리조차 입에 담지 않고 바쁜 일이 있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던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사람의 얄팍한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해놓고서는 제 행색을 보고 엮이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 그 옹졸한 모습에 상처받을 힘조차 없었죠. 그렇게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던 사람이 태도를 싹 바꾼 건 제가 빚을 다 갚고
번듯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소문이 동창들 사이에 퍼진 직후였어요.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회사 밖을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서 그가 아주 과장되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 남루한 꼴을 보고 엮이기 싫어서 도망가기 바빴던 인간이 이번에는 마치 엄청난 운명이라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처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며 말끔하게 정장을 빼입은 그는 아주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제 팔을 슬쩍 잡아 끌더라고요.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마침 나도 퇴근했는데 오늘 나랑 술 한잔 어때? 예전 같았으면 눈도 안 마주치고 피했을 텐데 먼저 술을 먹자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죠. 얼떨결에 따라간 조용한 이자카야에 마주 앉자 그는 제 잔에 술을 채워주며 아주 애절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차마 다가갈 엄두가 안 났어. 그 뻔뻔한 변명을 들으며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주 기름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네 곁에 설 용기가 나네. 앞으로는 내가 네 안식처가 되어줄게. 10년의 빚잔치가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제게 찾아온 건 지독한 번아웃과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에 지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그 순간 그의 다음 말은 너무나도 달콤한 독사과 같았죠. 기댈 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제 심리적 빈틈을 그가 소름 돋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위로에 속아 넘어가 경계심을 풀고 바보같이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어요. 남들 다 아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헛된 환상에 눈이 멀어 그 남자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지 못한 제 뼈아픈 실수였죠.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안식처는커녕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거대한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연애 때는 쿨하고 합리적인 개인주의자인 척 포장했지만 결혼 후 실상은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를 앞세워 대리 효도를 하려는 아주 얄미운 입만 살아있는 효자놈이었거든요. 주말이면 자기는 TV 앞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이나 하면서 저에게는 시어머니 반찬을 만들어다 드리라고 등을 떠밀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에도 자기는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게 만드는 그야말로 입으로만 효도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찌질한 인간이었어요. 저를 자기 집안의 무급파출부쯤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 달 전 시댁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핑계로 남편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엄마네 보일러 고장났다는데 이렇게 된 거 고생하신 우리 엄마 딱 한 달만 모시자. 그의 얄팍한 이표도에 속아 마지못해 합가를 허락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었습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제일 넓은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시고는 제 화장대와 옷장까지 마음대로 뒤집어 엎으시며 노골적인 시집살이를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을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삿대질을 해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습니다. 퇴근했으면 빨리빨리 저녁 안 차리고 뭐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는 남편은 그 옆에서 배고프다며 입을 삐죽거렸고 저는 매일 밤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끔찍한 굴욕감과 모진 구박을 견디다 못한 저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친정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딱 1박 2일 동안만 간신히 숨을 돌리고 엉망이 된 마음을 다잡은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오기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익숙하게 도어락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삐빅거리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오며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나면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당황해서 번호를 다시 누르려는데 벼랑간 현관 인터폰 스피커가 켜지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화면으로 제 얼굴을 노려보고라도 있는지 아주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윽박 지르더라고요. 나 살다 살다 너같이 버릇없는 며느리 처음 봤다. 감히 시어미 모시고 있는데 친정에 도망을 가? 너 이 집 들어올 생각 죽어도 하지 마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내 집을 통째로 뺏으려는 그들의 알량한 수작을 마주하는 순간 슬픔이나 분노 대신 아주 차가운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그럼 아줌마도 이 집에 못 들어가요라고 비웃어주며 저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뻔뻔하고 소름 돋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숨을 섞는 것조차 역겨워졌거든요. 더 이상 참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패를 던져 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하며 곧장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단골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20대 시절 제 악착 같았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마당발 소장님이 계신 곳이었죠. 부동산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책상에 앉아 계시던 소장님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제 아파트 당장 급매로 내놓을게요. 소장님은 서류를 보시다가 마시던 커피잔을 황급히 내려놓으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 그 귀하게 마련한 집을 갑자기 왜 팔아요?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소장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려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인간들의 더러운 속셈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말이죠. 소장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올릴 테니까 제일 빨리 잔금 치르는 사람으로 구해주세요. 제 결연하고 서늘한 태도에 소장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눈치채신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달력에 빠르게 메모를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팔아치워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부동산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제가 곧장 향한 곳은 근처에서 제일 깔끔하고 조용해 보이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넓고 쾌적한 방으로 들어가 폭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누워있자니 내 집을 지척에 두고 밖에서 자야 하는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맛보는 완벽한 고요함에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10년 넘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숨죽여 살았고 결혼해서는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단 하루도 제 마음대로 편하게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방의 새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인생에 엉겨붙은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아주 깔끔하고 잔인하게 도려내겠다고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호텔 가운을 걸치고 여유롭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즈음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불이 날 것처럼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는데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안 봐도 비디오인 남편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지금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잔뜩 겁을 집어먹고 당황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다 후련해지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천천히 털어내며 아주 감정 없이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 집에서 엄마랑 잘 살아. 난 내 집 팔고 빠져줄 테니까. 제 단호하고 차가운 선언에 남편은 헛바람을 들이켜며 숨을 헐떡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버릇 고친다고 잠깐 화난 건데 그걸로 집을 내놓냐?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진짜 정 떨어진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한 취급을 하며 윽박지르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일말의 미련조차 남김없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껴서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고는 휴대전화 전원마저 쿨하게 꺼버린 채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죠. 그 인간들이 밤새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피가 말랐을지 생각하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느지막이 일어나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한 잔 마시고 휴대전화 전원을 켜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침부터 웬 낯선 사람들이 집 현관벨을 막 눌러대며 집을 보러 왔다고 문을 두드린다면서 아주 펄펄 끓는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취소해라.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쁘게 돌아가는 아침 출근길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맞받아쳤습니다. 제 집 제가 파는데 왜요? 저 못 들어가게 하셨으면 어머니도 평생 거기 못 들어가시는 줄 아셔야죠. 도끼가 바짝 오른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는지 숨을 헐떡거리시더니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열쇠 수리공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문을 강제로 따달라고 출장 요청을 해두었죠. 제가 정말로 수리공 아저씨까지 동원해 현관문을 아작낼 작정이라는 걸 소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남편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결국 1시간도 안 되어 하얗게 질린 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휴대전화 알림음이 짧게 울리더니 남편이 보낸 새로운 도어락 비밀번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비밀번호 알려줄게. 퇴근하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화면 속에 찍힌 남편의 비굴한 문자를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얄팍한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는 뻔뻔한 속셈이 아주 투명하게 다 보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알량한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그 지옥 같은 굴레로 돌아갈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러 제 소중한 짐들만 아주 깔끔하게 챙겨 나올 완벽한 독립을 계획하며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눈빛으로 거울을 한번 확인하고 당당하게 출근길에 나섰어요. 하루 종일 회사 업무를 기계처럼 처리하고 저녁 무렵 다시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피땀과 제 청춘의 눈물이 섞인 이 소중한 집을 그 더러운 인간들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도끼만 가득 품은 채 남편이 문자로 보내준 새로운 비밀번호를 거침없이 눌렀죠. 띠리릭 거리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묵직한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당겨 집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어 젖히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제가 평소에 꽂아두었던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아니라 기름진 배달 음식 냄새였어요. 신발장 입구부터 낯선 남자의 큼지막한 운동화와 굽 높은 구두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꼴을 보며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풍경에 하마터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제가 퇴근 후 매일 쓸고 닦으며 애지중지 가꾸던 아늑한 거실은 온데간데 없고 난생 처음 보는 꼬질꼬질한 종이 상자 수십 개자 천장까지 닿을 기세로 산처럼 쌓여 거실 한복판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박스 겉면에는 매직으로 조잡하게 쓴 글씨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을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게 널브러뜨려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성을 가장 날카롭게 긁어댄 건 제가 큰맘 먹고 장만했던 베이지색 가죽 소파 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남녀의 꼴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누이 부부가 아주 제 집 안방이냥 뻔뻔하게 배를 깔고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과자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키는 그 불쾌한 인간들의 몰골을 마주하는 순간 제 머릿속을 팽팽하게 지탱하고 있던 이성의 끈이 아주 차갑게 툭 하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소파 가죽 위로 툭툭 떨어져 내리는 과자 부스러기들을 보며 당장이라도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머리채를 틀어지고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을 열고 남편이 슬그머니 기어 나오더라고요. 제 서늘한 기세에 눌렸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제 눈치를 살피는 그 교활한 면상을 보니 구역질이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시어머니의 행패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 이 집구석에서 무슨 끔찍한 사기극이 벌어졌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핑계로 꾸역꾸역 학가를 밀어붙였던 남편의 진짜 목적은 애초부터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제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내고 빈집을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소름 돋는 밑그림을 그렸던 거죠. 남편은 헛바람이 잔뜩 들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쫄딱 망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자기 여동생의 이삿짐을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집으로 몽땅 밀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누이 부부의 전입신고까지 일사천리로 마쳐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사실은 제가 안방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제 인감도장을 남편이 몰래 훔쳐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도장을 이용해 시누이를 세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완벽하게 위조해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은행에 달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시누이의 사채, 빚을 갚아주려 했던 아주 악질적이고 더러운 범죄극을 꾸민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내주기 전에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며 짐을 푼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러 실사를 나온다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저를 악착같이 밖으로 밀어대고
그 자리에 자기 동생의 쓰레기 같은 짐들을 채워 넣어 완벽한 알박기를 시전한 것이었죠. 부모님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보태주신 제 피땀 어린 재산에 징그러운 기생충들을 들이고 제 전 재산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자기 여동생 빚을 갚아주는 착한 오빠 노릇을 하려던 그 끔찍한 기만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채 싸늘하게 노려보자 남편은 제가 충격을 받아 기가 죽었다고 단단히 착각했는지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한 발짝 다가오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대출금이랑 이자는 내가 다 책임지고 갚을게. 내 동생 당장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길바닥에 나앉아 죽게 생겼는데 오빠로서 이 집 방 하나 빌려주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도 다 끝났고 대출 심사도 들어갔으니까 네가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 자기가 저지른 짓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대출 사기라는 사실은 인지조차 못한 채 오히려 가족을 외면하는 매정한 아내로 저를 몰아가는 그 역겨운 이놀림을 보며 저는 완전히 이성을 되찾았어요. 10년 동안 제 청춘을 갉아먹었던 지긋지긋한 빚의 수렁으로 저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향해 저는 그 어떤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남겨두지 않기로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과 평생을 약속했던 제 과거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저는 곁에 산처럼 쌓여있던 신우이의 꼬질꼬질한 이삿짐 박스를 매몰차게 걷어차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상자 소리에 놀라 어깨를 움츠리는 시누이 부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제 차가운 시선을 똑바로 꽂아 넣으며 아주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사기극에 우리 부모님 피눈물이 묻은 이 집이 엮일 일은 앞으로 평생 없을 거다. 난 무조건 이 집 당장 팔아버릴 거고 너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이혼해. 제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거실을 울리자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시누이 부부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결연한 태도 앞에서도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콧방귀를 뀌며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완벽한 승자가 되냥 팔짱을 여유롭게 낀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이혼하자고 발악해봤자 내가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네가 어쩔 건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 절대 못 팔아.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제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 악랄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각성하듯 깨어났습니다. 남의 재산을 거저먹으려는 저런 짐승들에게는 사람의 말이나 알량한 도덕 따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쳐놓은 얄팍한 거미줄에 제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믿는 그 오만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칼을 갈았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밑바닥에서 뒹굴며 살아남은 독종 중의 독종이잖아요. 고작 저런 허접한 가짜 계약서와 얄팍한 알박기 수작에 겁을 먹고 제 소중한 성을 순순히 내어줄 만큼 호락호락한 여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짐승은 철저하게 짐승의 룰로 잔인하게 짓밟아주겠다는 결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간단한 제 짐들만 챙긴 채 다시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시누이의 안도하는 한숨소리를 등 뒤로 흘려버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미련 없이 빠져나와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머릿속을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 뻔뻔한 기생충 무리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수 있을지 완벽한 사냥 계획을 짜느라 오히려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어제 금매를 내놓았던 단골 부동산으로 다시 곧장 달려가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믹스커피를 타고 계시던 소장님은 제 파리한 얼굴과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보시더니 황급히 종이컵을 내려놓고 제 손을 덥석 부여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가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시누이 부부의 짐을 밀어 넣어 악질적인 알박기를 시전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아주 건조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소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시더니 커피가 든 종이컵을 책상 위로 팩 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자기 마누라한테 저질러.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의 도리로 대하면 안 되고 무조건 똑같이 짐승의 룰로 무자비하게 치워버려야 해. 20대 시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제 피눈물 나는 과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분이기에 소장님은 자기 일처럼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려 주셨죠.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사무실 안을 서성이시던 소장님은 무언가 번뜩이는 묘안이 떠오르셨는지 갑자기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뒤적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은밀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셔야 할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나왔다며 다급하게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저를 향해 돌아선 소장님의 눈빛에는 세상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특유의 날카로운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구원해 줄 동아줄이라며 은밀하게 연결해 준 분은 바로 특수물건과 경매 그리고 험악한 명도 소송을 전문으로 싹쓸이 하시는 아주 거물급법인 부동산 투자자 큰손 할아버지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부동산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큰손 할아버지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불도저 그 자체 같았어요. 70대의 연세가 무색하게 떡 벌어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들어오신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지도 않으신 채 소장님이 내민 서류와 남편이 위조한 가짜 전세 계약서 차본을 휙휙 넘겨보셨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매의 눈으로 훑어보시던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시더니 아주 호탕하고 거친 목소리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허접한 가족 간 위장 임대차에 가짜 계약서? 이런 쓰레기 같은 서류는 법원 명도소송 가면 100% 내가 다 밟아 죽일 수 있어. 할아버지의 그 자신만만한 호언장담에 제 꽉 막혔던 숨통이 단번에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시며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제안을 던지셨는데요. 시세보다 딱 10%만 싸게 집을 넘겨주면 자기가 이끄는 법인 철거반과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저 찰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한 푼도 안 주고 길바닥으로 완벽하게 쫓아내주겠다는 기가 막힌 조건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흙탕 소송전을 치르는 대신 그 모든 더러운 과정을 완벽하게 대신 처리해 줄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사냥개를 고용한 셈이었죠.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저는 큰손 할아버지의 법인과 현금 일시불지급 및 거주자, 명도 책임 매수자 인수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거든요. 두꺼운 계약서 위로 새빨간 인주가 묻은 제 도장이 찍히는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며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계약서에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법인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억 단위의 거액 계약금이 현금으로 곧장 꽂히더라고요.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저는 펄쩍 뛰며 말 그대로 날아갈 듯 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서초동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책상 너머로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 위조한 가짜 전세 계약서 사본과 가동한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아주 자비 없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명백하게 물어 이혼 소장과 형사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아주 독하게 의뢰했죠.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탐낸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고 아주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제 굳은 결의에 변호사도 혀를 내두르며 완벽한 성소를 장담해 주었습니다. 통장에 두둑하게 꽂힌 거액의 계약금을 무기 삼아 저는 그날부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버리고 메신저마저 탈퇴하며 그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잔인하게 끊어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저만의 새로운 성을 짓고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계약금을 합쳐 도심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보안이 철저하고 깔끔한 신축 오피스텔의 고층 호실을 곧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퀴퀴한 짐들로 가득 찼던 예전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세련되고 쾌적한 새 거처에 제 짐을 푸는 순간 드디어 제 인생에 진짜 막이 올랐다는 벅찬 희열이 차오르더라고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이서윤이라는 온전한 제 이름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저는 평소 가슴속에만 품고 꾸어왔던 인테리어, 스타일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밤낮 없이 발품을 팔아 고급 원단과 가구들을 보러 다니며 오직 저만의 미적 감각과 노력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를 채워나갔죠. 남편과 시누이 부부가 남의 집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냥개들의 발소리도 모른 채 태평하게 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새로운 사무실의 책상을 매끄럽게 닦아냈습니다. 저들의 파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도 모른 채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그 무지함이 못 견디게 우스워서 자꾸만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그렇게 폭풍전야 같던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할아버지의 법인으로부터 약속된 잔금이 아주 묵직하게 일시불로 꽂혔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벽하게 큰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서류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족쇄였던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와 시댁 식구들의 질긴 연을 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낸 날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아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옛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창문을 살짝 내린 채로 제 옛집 베란다가 정면으로 올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죠. 조수석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제가 심어둔 사냥개들이 어떻게 저 오만한 기생충들을 물어뜯을지 그 기가 막힌 명도 현장을 VIP석에서 직관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 멀리 단지 입구에서부터 아주 살벌한 기운을 뿜어내는 검은색 승합차와 커다란 이삿짐 사다리차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오더라고요. 차 문이 열리자마자 큰손 할아버지와 험상궂게 생긴 철거반 건장한 남자들 여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더니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아주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법무팀까지 대동한 그 무시무시한 행렬을 보며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어요.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옆자리에 던져둔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보나마나 수십 번이나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남편이었죠. 저는 한참을 기다려주다 아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과 고성이 생생하게 쏟아져 들어왔죠. 가족 간 위장 전입은 원천 무효야. 가짜 계약서로 대출 사기친 거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짐 다 빼서 길바닥으로 꺼져. 쩌렁쩌렁하게 복도를 울리는 할아버지의 불호령과 짐을 함부로 빼지 말라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비명이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제 귓전을 즐겁게 때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남편은 완전히 사색이 된 목소리로 덜덜 떨며 저에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진짜 집을 판 거야? 우리 가족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진짜 독종이다, 독종. 자기 가족이 쫓겨나는 꼴을 보며 분노와 공포에 질려 펄펄 뛰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름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쫓기듯 허둥지둥 짐을 챙겨 나오는 시누이 부부의 처참한 꼴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 원래 독종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너희들 콩밥 먹기 싫으면 조용히 그 집에서 꺼지는 게 좋을걸? 너 진짜 미쳤어? 우리 동생 이제 어떡하라고. 그건 대출 사기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사랑하는 내 동생 빚이잖아. 제 피도 눈물도 없는 대답에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더라고요. 저는 그 찌질한 숨소리마저 듣기 싫어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철거반 남자들이 시누이의 잡동사니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바닥에 널브러뜨리는 꼴을 보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거저먹으려 했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뼛속 깊이 새겼기를 바라며 그 지옥 같았던 동네를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완벽하게 제 승리였습니다. 남편 측의 사문서 위조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어 저는 그 어떤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고 제 소중한 자산을 단 1원도 뺏기지 않은 채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아냈죠. 법원을 나서는 길에 마주친 전 남편은 그새 폭삭 늙어버린 얼굴로 저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조차 우스워 가볍게 코웃음을 쳐주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나 매달 자기 여동생의 사채비까지 갚아야 하는 지옥 같은 현실에 갇혀버린 그의 꼴을 보니 정말 통쾌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이혼 후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유를 되찾은 저는 사업에 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미친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곱씹을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악착 같은 실행력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채워나갔죠. 발품을 팔아 퀄리티 높은 자재를 구하고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완벽하게 맞춘 공간을 디자인하며 밤낮 없이 전력 질주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무섭게 성장했고 어느새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꽤 규모 있는 업체 대표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심 한복판 요지에 위치한 번듯한 대형 쇼룸용 상가호실을 온전히 제 명의로 매입할 계약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켜주신 재산을 든든한 밑거름 삼아 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일궈낸 자수성가의 달콤한 결실이었죠. 멋진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새하얀 상가 도면을 펼쳐보는 순간 완벽한 독립과 눈부신 성공에 도취하여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벅찬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제 가슴을 꽉 채워주었거든요. 하지만 그 달콤하고 평온한 행복을 뚫고 또다시 제 발목을 잡으려는 끔찍한 악마의 손길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찬란한 이막이 열리려는 찰나 가장 악질적이고 소름 돋는 소송 사기라는 거대한 시련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상가 매입 잔금일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대형 쇼룸에서 줄자로 직접 가구 배치를 구상하며 아주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죠.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인테리어 회사 이름을 큼지막하게 내건 멋진 간판이 달릴 창밖을 올려다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짧고 날카로운 진동을 울리며 주거래 은행에서 보낸 한 통의 긴급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하마터면 손에 쥐고 있던 줄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은행에서 보낸 메시지에는 법원이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 통장과 자산의 가압류 조치를 걸어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아주 건조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수억 단위의 상가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제 모든 현금줄을 법원이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제가 밤낮 없이 일해 모아 치러둔 상가, 계약금 1억을 허공에 고스란히 날려버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이었죠. 심장이 쿵하고 발밑까지 떨어지는 아찔한 감각을 느끼며 저는 다급하게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도대체 누가 제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채권자의 이름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아주 서늘하고 불쾌한 소름이 쫙 돋아 올랐습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제 전 재산을 묶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과거 빚을 갚고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살 때 자신이 3억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 100만 원도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여자가 며느리에게 현금 3억을 빌려주었다는 그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에는 그들이 제출한 아주 소름 돋는 증거 자료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법원 서류를 샅샅이 뒤져 그들이 제출한 증거 사본을 열어본 저는 순간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제 이름 석자와 인감도장이 아주 선명하고 붉게 찍힌 차용증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이 차용증을 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위증 진술서까지 법원에 뻔뻔하게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언제 저런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미친 듯이 과거의 기억을 헤집어 보던 저는 이내 그 짐승 같은 인간이 꾸민 소름 끼치는 범죄의 전말을 완벽하게 깨닫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혼인신고다 뭐다 온갖 서류를 발급받을 때 제가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장이 잘 찍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이면지 백지 귀퉁이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몇 번 꾹꾹 눌러 찍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활하고 음흉한 전 남편은 그 백지 인감 용지를 버리지 않고 몰래 훔쳐서 자기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혼 후 제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번듯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제가 찍어둔 붉은 도장 자국 위치에 교묘하게 맞춰 차용증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하여 아주 완벽한 가짜 서류를 창조해낸 것이었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리며 식은땀을 닦아내고 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전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짐승처럼 제 피를 빨아먹으려 달려드는 그 징그러운 인간의 목소리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자기가 아주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는 전 남편의 비열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끈적하게 흘러나왔어요. 오랜만이다. 통장 다 묶여서 지금쯤 똥줄 좀 타겠네? 아주 능글맞게 웃으며 제 속을 박박 긁는 그 목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디며 침착하게 대답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착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안 내놓으면 가압류 절대 안 풀어줄 테니까 잔금일날 상가 계약금 1억 고스란히 날리기 싫으면 지금 당장 1억이라도 합의금으로 내놔. 내가 도장 찍는 거 똑똑히 봤다고 진술서까지 냈으니까 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잔금일이 코앞인데 통장이 완전히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저는 이혼 사태 이후 처음으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인간들이 작정하고 쳐놓은 늪에 발이 푹 빠져버린 것 같은 아득한 절망감이 순간적으로 제 목을 조여왔거든요. 정말 당장 눈앞의 상가를 날리지 않으려면 저 더러운 인간에게 1억이라는 거액을 순순히 뜯기고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걸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 사악한 인간들은 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정확히 계산하고 잔금일 일주일 전이라는 가장 취약한 타이밍을 노려 가압류라는 칼을 목에 들이민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짠 그 알량하고 비열한 사기극을 마주하며 오히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나를 세우며 번뜩이기 시작했거든요. 20대 내내 빚쟁이들과 싸우며 단련된 제 생존 본능이 억울하다며 징징대고 매달리는 대신 그들의 허술한 조작질을 팩트로 아주 무참하게 박살내버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 대신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비웃음을 흘려보내며 전 남편의 귓가에 똑똑하게 박아주었습니다. 네가 위조한 그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그 멍청한 머리를 굴린 대가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될 거야. 제 단호한 경고에도 전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마음대로 해보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남편의 비열한 협박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텅 빈 상가 바닥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잔금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재산이 묶여버렸다는 사실은 분명 제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위기였지만 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거나 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거든요. 머릿속을 차갑게 비우고 오직 생존과 복수만을 위한 아주 날카로운 계획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곧장 제가 이혼 소송을 맡겼던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변호사님 앞에 마주 앉은 저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훔쳐 가짜 차용증을 위조해낸 그 소름 돋는 사기극의 전말을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내두르셨지만 곧바로 아주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상가잔금을 무사히 치르는 거니까 해방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압류부터 최우선으로 풀어야 합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이 가압류를 걸어둔 금액만큼 제가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면 제 통장에 걸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아주 기가 막힌 방패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굴려두었던 별도의 법인 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꽤 여유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변호사님이 일러준 대로 해방 공탁 절차를 밟아 법원에 거액을 예치시켰어요. 공탁금을 걸자마자 마법처럼 제 개인 통장들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막혔던 숨통이 단번에 트이며 첫 번째 방어선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상가 잔금을 치르고 제 명의로 완벽하게 소유권 이전을 마친 그날 오후 저는 본격적으로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아주 잔인하고 과학적인 반격의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전 시어머니가 진짜라고 박박우기며 증거로 제출한 그 차용증 원본에 대해 특수문서 감정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감정소에 특별히 의뢰한 아주 치명적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도장 인주와 프린터 토너가 종이 위에서 겹쳐진 교차 부분의 선후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교활한 인간들이 아주 치밀하게 위조를 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과학의 눈앞에서는 그 얄팍한 거짓말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질 거라는 걸 저는 뼛속 깊이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뒤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법원 지정 특수문서 감정소에서 날아온 정밀 감정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줄을 완벽하게 올가매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현미경으로 수백 배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종이 위에 제 인감도장의 붉은 인주가 먼저 깊숙이 스며든 뒤에 그 위로 검은색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가루가 아주 미세하게 덮여 인쇄되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가 차용증 내용을 읽어보고 그 아래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도장이 먼저 찍혀있던 백지 위에 누군가가 나중에 글자를 인쇄해 넣었다는 완벽한 위조 증거였습니다. 감정 결과서를 받아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주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저들을 무너뜨리기에는 제 분노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죠. 저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결정적인 쐐기를 하나 더 박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곧바로 아주 실력이 좋기로 소문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당시 혹시 몰라 전 남편의 공용 클라우드 계정에서 긁어와 몰래 백업해 두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기며 샅샅이 복구해 달라고 의뢰를 맡겼습니다. 며칠 뒤 포렌식 업체에서 복구해낸 자료들을 메일로 받아본 저는 그 자리에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전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찍힌 도장 위에 글자 인쇄하는 법, 차용증 소송 사기 처벌 수위, 가압류로 합의금 뜯어내기 같은 아주 멍청하고 소름 돋는 검색어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 브로커와 위조를 모의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을 자기가 캡처해 둔 사진 파일까지 완벽하게 복구되어 제 손에 들어온 것이죠. 감정 결과서라는 완벽한 물증과 포렌식 복구 자료라는 치명적인 디지털 증거까지 종합 세트로 장착한 저는 주저없이 경찰서로 달려가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소송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아주 매섭게 내리꽂았습니다. 며칠 뒤 형사과 조사실로 소환되어 담당 형사 앞에 앉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범죄를 끝까지 부인하며 아주 뻔뻔하게 발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사가 특수감정 결과서와 포렌식 복구 자료를 책상 위로 툭 던지며 조목조목 들이밀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들의 알량한 범죄가 과학수사와 팩트 폭격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자 구속을 직감한 그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그들은 며칠 뒤 제 회사 사무실 앞까지 염치 없이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대성통곡을 했고 전 남편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비굴하게 제 손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합의 한 번만 해줘. 저를 협박하던 그 거만하던 입으로 싹싹 비는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발목을 붙잡은 전 남편의 손을 구두굽으로 차갑게 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전에 대고 아주 또렷하고 서늘하게 비수 같은 한마디를 꽂아주었습니다. 입으로만 효도하더니 이제는 네 엄마 앞세워서 소송 사기까지 치니? 감방 가서 그 더러운 죗값 똑똑히 잘 치러. 합의를 구걸하는 그들의 비참한 울음소리를 벌레 소리처럼 무시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들의 완벽한 파멸이 시작되는 소리가 제 귓가를 아주 달콤하게 맴도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제 모든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던 치열한 몇 달간의 법정 공방과 지루한 형사 재판이 마침내 완벽한 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아둔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과 빼도 박도 못하는 포렌식 복구 자료들 앞에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해보지 못한 채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죠. 재판 당일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앉아있던 저는 판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엄중한 판결문을 들으며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의 악의적이고
치밀한 소송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 주동자인 전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가차없이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으려던 그 교활하고 찌질한 인간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구치소로 질질 끌려가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는데요. 그 순간 저는 드디어 제 발목을 옥죄고 있던 이 징글징글하고 더러운 악연의 꼬리가 아주 완벽하게 잘려나갔다는 깊은 안도감에 속으로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간신히 감옥행만은 면했지만 하루아침에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교도소에 쳐넣은 비운의 어미 처지가 되어버렸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손 할아버지의 무자비한 철거반에게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쫓겨난 뒤 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고 캄캄한 단칸방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가슴을 치며 후회의 눈물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소중한 집을 멋대로 담보로 잡고 가짜 전세 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쳐서 사채 빚을 갚으려 했던 시누이 부부도 결국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가버리면서 대출은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돈조차 끊겨버리자 매일같이 문을 부수듯 찾아와 협박하는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빚 독촉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거든요. 자기들의 알량한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남의 피땀 어린 안식처를 거저먹으려 했던 그 뻔뻔한 기생충 일가족이 아주 바닥끝까지 처참하게 몰락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 흔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정말 먼지 한 톨만큼도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오직 내 손으로 직접 치워버리고 내 삶의 평화를 온전히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게 차올랐거든요. 제가 그 지옥 같은 소송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잔금을 치르고 성공적으로 매입했던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가 건물은 마치 제 탁월한 안목과 결단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불과 1년 만에 주변 상권이 폭발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가치가 2배 이상으로 무섭게 폭등해 버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낡고 삭막한 공간은 밤낮 없이 발품을 팔아 쏟아부은 제 손길을 거쳐 가장 트렌디하고 화려한 인테리어 쇼룸으로 눈부시게 재탄생했고 매일같이 제 감각을 믿고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제 자산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1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던 제가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수입 가구들을 망설임 없이 계약하고 제 이름을 건 회사를 당당하게 이끌어가는 어엿하고 성공한 대표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어느 화창한 주말 저녁,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평소 두 분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던 강남의 최고급 한우 오마카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셰프가 정성껏 구워주는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급 고기를 직접 부모님 접시 위에 다정하게 올려드리며 저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모두 시원한 웃음으로 털어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이 이 거친 세상에서 얼마나 독하게 살아남아 멋지게 성공했는지 두 분의 두 눈앞에 당당하게 보여드렸죠. 10년 넘게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구김살 하나 없이 환하게 웃으며 최고급 식당에서 기분 좋게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이 완벽한 평화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벅찼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만 그건 예전 같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흘리시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과거에 저는 기댈 곳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그 심리적인 빈틈을 파고든 얌체 같은 남자의 얄팍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제 청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뼈아픈 실수조차 이제는 저를 강철처럼 완벽하게 단련시켜준 아주 값진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의 차가운 지성과 흔들림 없는 이성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지켜낸 나 자신을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온전히 안아주고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수십만 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거대한 풍경 속에서 유독 환하게 빛나는 온전한 제 공간을 굽어보며 저는 가슴 깊이 아주 단단하고 서늘한 삶의 철학을 다시 한번 뼛속까지 깊게 새겨 넣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과 내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이 결정한다. 제 삶을 갉아먹으려 했던 과거의 징그러운 족쇄들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당당하게 쟁취한 이 고요하고 완벽한 밤 공기가 참으로 달콤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새로운 VIP 고객과의 거대한 인테리어 미팅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기분 좋은 설렘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헛된 기대를 걸거나 나약하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제 피와 땀으로 견고하게 지어 올린 이 찬란한 성 안에서 저는 앞으로도 아주 당당하고 우아하게 저만의 눈부신 인생 이막을 마음껏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당당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눈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서윤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대의 찬란한 청춘을 빚 갚는 데 다 바치고도 악착같이 읽어낸 소중한 보금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서윤님의 결단력에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 박수를 치게 되네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알량한 자비를 베푸는 대신 아주 차갑고 똑똑하게 맞서 싸운 통쾌한 반격이 우리 청취자분들 가슴속 묵은 체증까지 시원하게 씻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얄팍한 거짓말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뚝 선 서윤님의 두 번째 인생은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날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 삶의 주권은 오직 나만이 결정한다는 서윤님의 그 멋진 다짐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더욱 당당하고 단단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윤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